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있었던 이슈들을 모아서 키워드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애프터마켓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미국 세무사 김태수 세무사 함께합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키워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띄워주시죠.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두려움보다 기대감으로 옵니다. 사실 두려움이 강했던 지난 연말 그리고 오늘 연초 첫 거래일까지 아직까지 두려움을 이겨내기 쉽지 않은데요. 어떤 부분에서 좀 기대감을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네, 미국 시장도 그래도 많이 끌어올리긴 했습니다. 장 막판에 좀 끌어올리긴 했는데, 이제 중국 시장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홍콩 주식이 2018년 이후에 최고의 출발을 기록을 했다는 소식인데요. 사실 지금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 추정치가 뭐 수천 명에서 수억 명에 이르는 이런 기관마다 정말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데, 근데 주식 시장이 열린 그 오늘만큼은 이 코비드 감염이 시장에 최고조에 달했을 수 있다, 이미 지나갔다, 이런 이제 낙관론이 커지면서 상승을 이끄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항생지수 차트 보시면은요,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월 말부터 해가지고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데, 시장 전체, 중국 시장 전체에 보면은 그래도 불안감, 어떤 그 리오프닝에 대한 불안감보다는 긍정적인 어떤 수요가 회복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기대감이 많이 넘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생지수가 첫 거래일에서 1.9% 상승 마감하는 모습도 보이고, 이게 이제 시티그룹에서 이제 보고서를 하나 내놨는데, 뭐냐면은 아시아 대서양 쪽 관련해서 이제 항공 노선이 엄청나게 상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내놓으면서 항공주들, 뭐 여행, 레저, 은행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럽 시장들부터 해서 또 다 오르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지금 중국이 뭔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불안감이 시장에 계속 많았습니다. 하지만 6개월 뒤에, 12개월 뒤에 중국은 엄청나게 다시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뭐 불안감도 있긴 있었어요. 이제 경제 지표 같은 경우에 12월 달 이제 제조업이나 비제조업 PMI 이제 구매 관리자 지수 같은 경우에 더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당장은 1분기에 뭔가 획기적인 뭔가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주식 시장이 그래도 한 7, 8개월 뒤를 이제 선반영한다는 측면에서 먼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다, 이렇게 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에 대한 모멘텀 사실 최근에 증시에서 거의 유일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중국 모멘텀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이 높으신 것 같은데 또 미국 증시에 중국 관련 기업들, 뭐 ADR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에 대한 전망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중국 기업들이 관련주들이 좀 많이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특히나 이제 소비와 제조 쪽 분야가 많이 엇갈렸는데, 지금 중국 관련주들 하면 이제 미국에 올라 있는 알리바바라든가 아니면 웨이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텐센트 뭐 이런 주식들이 있는데 모두 잘 상승을 했습니다. 4%대 뭐 그 이상도 상승을 했는데, 근데 제조업체 대표적인 애플과 테슬라는 지금 이 52주 최저점을 기록하는 그런 안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월 달 생산도 축소가 될 것이다, 예상보다 더 많이 이제 휴식을 할 거다, 이런 소식 때문에 장중에 104달러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중국 쪽에 이제 아이폰 수요에 대한 문제가 조금 불거지면서 조금 지금 마이너스 4%대 급락하는 이런 모습도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윈 리조트라든가 알고 계시는 이제 소비주들 갬블하는 그런 주식들이 있습니다. 라스베가스 샌즈라든가 아니면 뭐 멜코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회사들도 2%대, 5%대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소비 쪽하고 제조 쪽하고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조금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제조업체 쪽에서는 공장이 일시적으로 문 닫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타격을 주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래도 오늘 지난 시장에서는 중국의 돈 많은 부자들이 빨리빨리 해외로 나와가지고 돈을 많이 써주면은 그게 더 호재가 될 수 있다. 어차피 우리는
코로나를 겪었고 봉쇄 조치를 다 겪었기 때문에 그건 겪었던 일이고 중국 부자들이 나와가지고 돈을 더 써주면 그게 경제에 더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낙관론으로 인해 가지고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중국 코로나에 대한 악영향이 확산이 얼마나 악영향을 미칠지는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의해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지난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부자들이 나와주면서 뭔가 돈을 좀 써주는 것들 기대를 한번 하고 계신데요. 제가 듣기로는 또 경기가 둔화될 때 오히려 돈 많으신 분들은 조금 더 이렇게 돈을 많이 쓰면서 오히려 나 돈 많아 이런 거를 자랑한다고 하기도 하던데 그런 것들이 중국 쪽이라면 더 크게 작용할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제 애플도 걱정해야 할까입니다. 뭐 다들 아시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애플과 연예인 걱정은 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애플 주주분들에게 굉장히 좀 혼이 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애플의 주가가 뭐 지금 마감이 됐을 텐데요. 4% 정도 장중에 하락을 하면서 결국 시총 2조 달러를 하회하는 결과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다시피 3.7% 하락으로 마감이 됐군요. 어찌됐든 시총 2조 달러가 넘겨졌다는 게 하회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세무사님, 애플 부진이 조금 생각보다 길어집니다. 사실 이게 중국의 어떤 공급 문제라면 시간이 지나가면서 해결될 수 있겠지만 수요 둔화 측면이라면 좀 생각해 볼 포인트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지난밤에 BNP 파리바에서 사고를 크게 쳤습니다. 제롬 라멜이라는 분이 목표가를 180달러에서 140달러로 낮췄어요. 그러면서 등급 자체로 뭐 어차피 매수 등급도 아니었습니다. 아웃퍼폼에서 이제 뉴트럴로 이제 다운시켜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거는 거의 뭐 매도하라는 얘기랑 별반 다른 얘기가 없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2조 달러 아래로 시가총액이 떨어졌죠. 지난 한 1년 만에, 1년 전에는 3조 달러 돌파했다고 다들 그렇게 좀 우리가 좋아했었는데 결국은 1조 달러가 사라지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1월 26일 날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데 4분기 EPS가 전년 동기 2달러 10센트였는데 이번에 1달러 93센트로 낮아질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어서 좀 부정적인 상황인데 근데 이제 지난번에 주목했던 게 뭐냐면은 시장에서 이제 수요가 둔화된다 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아이폰 수요에 대한 판매에 대한 그 차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아이폰 세일즈인데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특정 모델에 집중하면 안 되고요. 전체적으로 판매되는 거를 좀 봐야 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아이폰의 판매는 고가 제품을 리더를 하면서 그 제품을 저가로 만들어서 인도라든가 다양한 시장에 판매하는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이런 하반기에 줄어드는 거는 뭐 계절적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지금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앞으로 어떤 수요가 줄어든다 이런 분위기는 사실 또 지난밤에 나왔던 중국에 대한 얘기하고는 또 이게 또 안 맞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폭스콘 공장이 지금 90% 회복했는데 중국 코로나 때문에 장기간 문을 닫아버린다거나 아니면은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고가폰의 출하량이 급락하는 이런 상황. 지난밤에 봤던 중국 분위기하고는 또 상당히 다른 그런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여기에 이제 좀 애플의 흐름이 너무 과도하다 이렇게 또 된다면은 새로운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또 몰리풀에서는 또 그렇게 또 보고서를 내놨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몰리풀에서 이제 주목하는 거는 뭐냐면 애플이 중국 생산, 고가품의 중국 생산을 인도 쪽으로 옮기고 있고 그리고 인도의 95%가 안드로이드를 사용하는데 거기에 애플 매장을 연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애플의 고가 제품들의 인도 생산량 확대 그리고 애플 제품들의 인도 판매량 급증 그로 인해 가지고 시티 쪽에서는 나온 얘기가 목표가를 오히려 175달러로 올리는 이런 것들도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에서는 장 막판에 저가 매수에 대한 분위기도 형성이 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애플에 대해서도 이렇게까지 투자 의견이 엇갈릴 정도라는 걸 보면 역시나 최근에 시장이 얼마나 난이도가 높아졌는지 특히 올해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긴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찌됐든 애플에 대해서도 사실은 뭐 긍정적인 관점, 부정적인 관점이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김태수 세무사가 준비한 키워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국제유가의 하락 전환입니다. 국제유가 어느새 전쟁 이전까지 떨어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제유가 계속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것일지 다시 반등하는 것일지 세무사님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네, 크루드 오일이 지난밤에 상승으로 잘 올라가는 듯 했는데 갑자기 하락 전환하면서 3.8%나 하락하면서 이제 7.77달러 선에서 그렇게 지금 멈춰 있는 모습인데, 이게 이제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컸죠. 그러면서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유럽발 에너지 안정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락 반전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표를 보시면은 천연가스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쟁 이전 수준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뭐 에너지 시장이 좀 안정화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또 지금 스위스 같은 경우에 한겨울인데 지금 20도가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 생기고 있어요. 굉장히 이상 기후가 너무나 따뜻한, 지금 한국은 추운데 너무나 따뜻한 이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어가지고 이게 또 가스 가격을 떨구는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시장에서 러시아 수출, 원유 수출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유럽 쪽으로 선정량이 거의 바닥이에요. 지금 유럽에서 금지시켜버렸죠. 그리고 가격 코스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최근에 사주 평균 기준으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 소식만 보면은 유가가 올라가고 해야 되는데 따라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이미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비공식적으로 원유선들을 이미 바다에 다 내보냈다. 엄청 더 많이 내보내고 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비공식적인 어떤 그 원유가 시장에 퍼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유가를 하락시키는 데 일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유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스위스가 지금 뭐 겨울인데 영상이 20도가 넘어간다는 게 좀 충격적이긴 한데요. 뭐 이렇게 된다면 계속 가스 가격도 유가도 떨어질 것 같은데 얘기를 좀 보니까 유가가 다시 100달러, 세 자릿수를 기록할 거라는 전망도 있다고요? 네, 그렇죠. 지금 이제 중동의 상황들을 보면은 지금 70달러대 들어오면은 또다시 생산에 대한 문제가 나올 겁니다. 더 이상 그러네요. 늘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미국도 전략적 비축유 방출하는 거를 이제 중단시켜 버렸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중국이 정말 이제 뭐 몇 개월 뒤에 좀 코로나 안정되고 완전 개방되고 이런 상황이 되면은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올해 중반이면은 다시 100달러를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대부분의 기관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 제가 지난해부터 이제 말씀드리는 게, 연말부터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에너지 분야에는 6개 섹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서 주의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2023년도에 나오는 트렌드가 바로 탄소 포집입니다. 뭐냐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옥시덴탈이라는 회사, 워낙 이제 워렌 버핏 때문에 유명해진 회사인데, 이 회사가 앞으로 100개의 포집 시설을 만들겠다, 엄청나게 투자를 하겠다, 이 뉴스가 이제 지난해에 나왔었거든요. 그와 관련해가지고 쉐브론이라든가 뭐 엑슨모빌이라든가 이런 회사들도 막대한 자금을 지금 이쪽에다 탄소 포집 기술에다가 투자를 하겠다. 결국은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는 이쪽 새로운 분야의 에너지 산업에 투자를 더 하겠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2023년도에 석유 시장의 어떤 트렌드라는 거는 좀 많이 바뀔 것이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동안 화석 연료에 대한 무용론까지 나왔어요. 전기차 시장이 너무 급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지만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고 나가지고 굉장히 이게 바뀌었죠. 그러기에다가 국가 안보에 대한 문제가 에너지 시장으로 접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필수적으로 국가가 개발해야 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런 탄소 보직과 같은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한 투자가 투자자들한테 새로운 기회를 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가가 100달러를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안에서 산업별로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는 거, 특히나 탄소 포집에 좀 주목하고 계시는 우리 세무사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애프터마켓 순서 김태수 미국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세무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지 시간 1월 3일 화요일장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테슬라와 애플 등 대형주들의 약세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03%, S&P 500은 0.4%, 나스닥은 0.7% 하락 마감했는데요. 시장 움직였던 주요 이슈들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킹달러 시대가 끝나고 채권 가격이 상승하고 신흥시장이 다시 주목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달러는 팔고 신흥시장과 중국 그리고 채권 매입에 주목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고 연준의 정책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서 2023년에 달러 인덱스가 10% 이상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또 글로벌 금리가 안정되고 중국의 코로나19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신흥시장이 올해 8에서 15%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게 되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지금의 3.8%대에서 3.5%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에는 섹터 종목별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섹터가 약세를 보인 가운데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1%대 강세 나타냈습니다. 지금 잘못 나오고 있는데요. 메타 플랫폼스가 3% 넘게 올랐고 디즈니도 2%가량 상승했습니다. 반면 에너지 섹터는 4%가량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눈에 띄게 크게 하락하고 있는 대형주들이 있는데요. 먼저 애플이 약 4% 그리고 테슬라가 12%가량 하락했습니다. 간밤 시장 움직였던 종목별 이슈들도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플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애플은 생산 감축 우려에 3.7% 하락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가총액이 2조 달러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시총 3조를 돌파한 지 꼭 1년 만에 2조 달러도 내준 것입니다. 이유는 수요 둔화로 인해서 생산 감축 우려가 커졌기 때문인데요. 전날 니케이 아시아는 애플이 몇몇 납품업체에 올해 1분기에 아이팟, 애플워치, 그리고 맥북의 부품 생산을 줄일 것을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테슬라는 새해 첫 거래일부터 하락세를 재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간밤 12% 급락하면서 108달러대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지난해 4분기 인도량이 발표가 됐었죠. 40만 5천 대 이상의 인도량을 기록을 했지만 월가 전망치였던 43만 대를 하회했다는 소식에 하락한 겁니다. JP모건과 번스타인 등의 일부 투자은행들에서는 테슬라에 대한 매도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반면 베어드 등에서는 테슬라 주가가 바닥을 기록했다라면서 저점 매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윈리조트는 웰스파고에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하자 3.8% 올랐습니다. 웰스파고는 중국의 경제 재개방을 투자 의견 상향의 이유로 들었는데요. 라스베이거스 샌즈 그리고 MGN 리조트 등 마카오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다른 미국 리조트 업체들도 함께 반등했습니다. 블록은 베어드에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시장 수익률 상회로 상향하자 2.8% 상승했습니다. 베어드는 결제 서비스 업체인 블록이 월가의 예상보다 더 빠른 성장이 기대된다면서 매수하라고 권고했는데요. 지난해에는 61%가량 하락했지만 예상치를 웃도는 분기 실적을 기록했고 또 올해도 금리 상승으로 인한 수익 개선이 기대되는 만큼 블록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페이팔도 트루이스트가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매수로 상향하자 약 4.7% 상승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75달러에서 95달러로 올려잡았는데요. 트루이스트는 그간의 컨센서스 하향 조정 등을 거치면서 이제는 합리적인 수준의 밸류에이션에 도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음은 국제유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는 하락했습니다. 중국에서의 수요 부진 우려 그리고 세계 경기 악화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강달러의 영향을 받은 건데요. 현재 약 3.8% 하락해서 77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금 가격은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초부터 상승세를 이어왔던 금 가격은 1,830달러를 돌파하면서 6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 랠리가 2023년에 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